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도 몹시 심화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해방 공간에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전쟁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이제 유엔이 우리 그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실제로 그 한 민족 안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은 국제사회의 갈등 구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갈등 구조,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이념적 대립 구조가 한반도에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한반도 우리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암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때는 이제 이것을 잘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한국이 또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고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진영에 아주 딱 붙어 있죠, 지금은. 붙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의 그 세계 정치에 있어서 두 블록 간에 부딪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핵심적인 그 축이 있잖아요. 지진의 두 영역이 부딪히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와 같이 국제 정세에 두 블록이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우리 민족의 두 진영이 싸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해결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국제적인 역학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도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연결과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글쎄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는데 그 의미 있는 만남은 중요한 연결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제가 그 연결의 징검다리를 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징검다리를 건너서 넘어갈 때마다 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 세계가, 제가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장점 혹은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사실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만남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남과 연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인이 있었어요, 또. 근데 그 지인을 제가 이제, 그 지인이 미국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할 존스라는, 그러니까 하와이의 의원이었어요. 주의원.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당시에는 그 의원에서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네바를 근거로 유엔하고 접촉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스위스의 기관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 GILP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길프를 만나게 됐고, 길프에서 여기 찰리 라멘토라는 사람을 일찍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찰리 라멘토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요. 거의 동년배인데 배경은 완전히 틀려요. 저 사람은 미국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형사법, 뭡니까, 강력범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취급하던 미국의 검사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거기서 법학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네바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있는 동네가 틀렸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했고, 인도를 갔고 우간다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니바 인스티튜트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접촉면을 만든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공 외교를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두 사람하고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그리고 연결이에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제 외교 프로그램은 항상 우리 국민이 세금 중에서 이제 상당 액수가 이제 배정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국가 외교는 이게 신축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너무 늦어. 그래서 마치 코끼리하고 쥐를 생각하면 돼요. 코끼리가 이제 동선을 만들려면은 늦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도를 만들래도 한참 한 다음에 가속도가 생기고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국가 외교가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이제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근데 공공 외교는 뭐냐면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주도하면서 국가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전 세계적인 그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